2주 휴전입니다. 이러자마자 시장이 환호를 합니다. 오늘 양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양시장이 이렇게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세 번째라고 하네요. 자, 오늘 시장 그러면은 앞으로 그 2주 후는 또 어떻게 될 건지 그 안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부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말은 알 수 없는데 일단 오늘은 안심. 네,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정말로 극적으로 휴전에 합의를 했다는 게 정말로 천만다행이다. 네. 이게 아마 무슨 헐리우드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예. 그 마지막 남은 시한 1시간 전에 됐다는 것이 정말 불행 중 다행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오늘은 안도 랠리를 할 만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했던 유가가 대략적으로 WTI는 한 14% 뭐 이렇게 하락하고 네. 브렌트유도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가장 지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1차적으로는 조금은 다행스럽게 완화된 것이 첫 번째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좀 불안한 이제 휴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어쨌든 그 소위 그 배들을 통과시켜 줄 수 있다라는 것에 합의가 됐다는 것이 일단 다행이다. 이것이 결국은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란은 기본적으로 이란군의 그 협조하에 이란군이 결국 통제를 하는 하에 이제 항행을 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항행이 아예 안 됐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통과된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안도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네. 뭐 돈이 얼마나 들든 뭐 이런 이슈는 차치하고, 왜냐하면 지금 아예 기름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제 희망 회로를 좀 더 돌리자면, 지금 이란은 그 생각보다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확실시한데, 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면은 지금 미사일 재고가 확실히 없어진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도 전 세계에서 지금 소위 고가 미사일들을 팍팍팍 긁어다가 지금 네. 글로 옮기는 작업을 마지막에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최근 요 며칠 사이에는 소위 그 텔아비브 수도, 그다음에 하이파, 뭐 이렇게 우리를 따지면은 미국 따지면 뉴욕 같은 데죠. 이 양쪽에, 그러니까 워싱턴과 뉴욕이 양쪽이 다 공격을 받은. 네. 뭐 이것이 이제 뚫리는데 대략적으로 한 공격이 옛날에 한 90% 이상을 막았다면 지금 절반 막을까 말까 뭐 이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었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스라엘도 전쟁을 지속하기가 버거운 상태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휴전에 들어가서 종전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것 측면에서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래서 소위 긴장을 완화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이것이 좋게 해결될 수 있는 희망을 좀 더 띄워 올린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은 안도랠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소위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있나요? 예. 당연히 트럼프 예. 입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꾸로 이제 사실은 이란이 이 협상 과정에서 사람들이 못 믿어서 안 나왔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랄까요. 소위 애가 달아서 지난 주말 동안은 심지어는 SNS에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정말? 예, 막 거의 그게 극한까지. 그래서 어제였나요? 그 미국에서 마지막 기자회견했을 때는 정신 건강 이슈까지 기자가 질문할 정도로, 네. 예, 그런 것까지 질문할 예, 정도로 예.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과격하게, 대통령이 과연 비상식적으로. 멘탈 관리가 되나? 뭐 예. 이런 거 걱정까지 할 정도로 너무 극단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거기에 앞에서 멈출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게, 대부분 우리 언론이나 지금 보고 있는 건 이제 서방 언론, 소위 정확히 말하면 미국 위주의 언론에서 전해지는 것들을 보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걸 객관적으로 양측 얘기를 다 들어야지. 합의라는 것은 양쪽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 쪽이 얘기한다고 다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란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어쨌든 서로 합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지금 뭘 보셔야 될 거냐면, 미국의 뭐 CNN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중동의 CNN이 알자지라 방송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 업데이트들이 상당히 잘 되고 있어서 저도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자지라 방송에서 올려지는
그 거의 시시각각으로 올라오는 소위 그 협상 과정이나 그 지역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이렇게 쫓아가시는 것이 향후 2주간에 이것이 잘 해결되는 건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뭐랄까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그 매일매일 뉴욕 증시를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피로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완전히 뭐 기분 따라서 이렇게 막 변하는 조울증 환자처럼 이란 전쟁 리스크 뭐만 나오면 급변동하는 흐름들 그걸 타고 있고 오늘은 그나마 좀 나은 이슈가 있어서 이렇고는 있지만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런 전쟁이 종료가 되더라도 그래도 유가는 상당 부분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차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4%, 10% 빠지는 것은 또 거꾸로 보면 너무 과격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안에는 보통 무슨 시장 안에는 실제로 실물 원유를 사고 파는 진짜 그 소위 그 기업들이 있고 또 반면에 이것을 이용해서 소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금융 계좌라고 하는데 이게 옛날에 이제 스페큘러티브라고 해서 투기 거래라고 보통 표현했죠. 근데 투기란 말이 우리한테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시장에 유동성 공급은 이제 보통 이제 이쪽 자금들이 해주는 거라서 이 두 개가 어울리는데 통상은 이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급변동이 좀 심하다. 그러니까 소위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급등, 급락이 좀 나타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우려한 대로 유가가 옛날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이 있기 전에 60불대로 금방 내려가기는 매우 어렵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냥 먹고 사는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들이 그래도 편한 게 다음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가 뻔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 감안하면서 내가 소위 지출을 예. 정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갑자기 이게 내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갑자기 직업이 없어져 이러면 지출을 뭔가 할 수가 없는 이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주체들은 유가가 조금 높아도 상관없으니 이것이 안정만 된다면,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게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시장은 적응을 합니다. 네. 경제 주체들은 이제 그게 안 돼서 지금 다들 불안했던 건데 적어도 그것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정도의 유가는 전 세계 경제 체력으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80불 정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뭐 그 정도에서 조금은 올해 좀 80불대에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소위 감내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인트는 예측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절대 수준 자체는 지금처럼 높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하향 안정화된다는 거니까 네. 그렇게만 놓고 본다면 그것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유가 관련해서 산업 전략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보면 좋을까요?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에서 금융액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오전에 3월 한 달 동안은 에너지 업종이 결국은 직접적으로 유가 급등에 바로 수혜를 보는 에너지 업종이 최고의 수혜를 받았었는데 지난주부터 보면은 좀 시장이 바뀌었죠. 이게 에너지 업종이 사실은 제일 조금 부진해지고 나머지 그 사이 부진했던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부진했던 데들이 즉각적으로 원유 급등의 피해를 비용이 급등하는 예를 들면 유틸리티 그다음에 또 이 항공주 같은 데들 네. 뭐 이런 데들이 바로바로 사실은 주가가 안 좋았었고 거꾸로 오늘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이제 하향 안정화되면 그리고 공급만 잘 된다면 당연히 이들은 그 사이에 주가가 그것 때문에 빠졌던 것은 좀 되돌려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잘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지금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가 소위 각성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통 에너지, 그 석유 같은 전통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그 소위 공급책 다변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기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상황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야만 소위 그 에너지 독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태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플러스 이것을 생산해낸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저장 장치 관련된 요 두 가지가 한 묶음으로 해서 이후에도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그와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고유가 자체로의 수혜는 이것이 하향 안정화되면 오히려 이제는 좀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요것이 그것을 대체하거나 그것에 피해를 입었던 것들이 역전되는 상황이 적어도 향후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뭐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기록이란 기록은 다 깼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오히려 밀려서 마감되더니 오늘 그걸 좀 반영하는 듯 시장이 좀 편안해서 그런지 이게 좀 반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시장 회복 탄력의 근거가 앞으로도 확실히 되어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반도체는 계속 좋게 봐야 된다. 이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피크다라고 얘기를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좀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게임이 좀 바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삼성전자 일단 소위 그 스팟 가격, 그러니까 그 장기 계약 안 맺고 그냥 그 매일매일 사고 파는 그 가격이 빠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고전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줄 서서 장기 계약을 맺으려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사이에 우리 컨트랙 프라이스라고 하죠. 이 장기 계약 맺는 것도 분기에 한 번씩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슈퍼 을이 되는 바람에 장기 계약, 3년에서 5년 계약을 첫 번째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조차도 물량을 미리 받기 위해서 선수금, 우리가 조선에서나 보던 선수금을 10에서 30%까지 낸다라는 거. 이것도 완전히 상황이 게임이 바뀌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가격 자체에도 최저 가격을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진 거에 의하면 올해 2분기에 1분기에 100% 지금 반도체 컨트롤 가격을 올렸고 2분기는 여기에서 30%를 더 올리는데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은 2분기보다도 20-30% 더 높은 것이 최저 가격으로 시작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제 반도체 수급이 달린다는 것이 좀 명확한 거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반도체 가격과 매출 이익이 잡힌다면 그거 얘기는 그 사이에 이런 소위 변동성 때문에 낮은 멀티플을 배수를 받았던 이 업종이 이제는 좀 높은 배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잣대로 과거의 밴드 PER 밴드나 이런 걸 보시면 지금 고점 같거나 아니면 이거 피카니야? 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3년, 5년 장기 계약이 주는 그러한 가장 큰 수혜를 이 업종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을 하면서 이 업종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이제 반도체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금 이제 시작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이번이 근데 당연히 이제 이번이 시작이긴 한데 네. 보통 서프라이즈라는 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폭은 이번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2분기, 3분기에 대해서는 추정치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허들을 넘기가 그보다는 점점 어려질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서프라이즈의 폭은 그 다음부터는 약화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년도까지 실적 가식성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재평가하는 이것이 오히려 더 앞으로의 그 주가 흐름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굉장히 높더라고요. 뭐 300조, 400조까지 얘기 그러니까요. 네. 나오고 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4위 이번에 기록을 했는데 앞으로 세계 1위까지 누려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많이 높아진 것 또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에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많이들 분석했더라고요. 근데 일부는 키움증권이었나요? 하락 사이클 진입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을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기우라고 아니, 그 우려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보통 네. 이게 기본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고점 대비 주가는 6개월 전에 대략적으로 이제 고점을 찍고 먼저 빠졌거든요. 그 이유는 저 이렇게 이익이 나는 걸 보니까 피크구나. 라는 게 첫 번째로 보여줬고 또 이제 사실은 스팟 프라이스가 시장을 보통 선도했기 때문에 네네. 시차를 두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 컨트랙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것에 그 소위 픽을 빨리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말한 대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오랫동안 반도체 업종을 봤던 투자자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맞다. 그건 당연히 맞고요. 저도 이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무서운데 네. 되게 위험하긴 한데 근데 확실한 것은 소위 지금 여기에 최대 지금 소위 수요자들은 미국의 빅테크를 비롯한 전 세계의 AI 엄청난 공격적인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이거 결국은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였지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뭐 지금 심지어는 이번에 스페이스 X도 XAI가 그 안에 들어갔죠. 이런 좀 미국의 전 세계에서 탑 10 안에 들어가는 가장 큰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사생결단으로 지금 그 소위 AI 선점 경쟁을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도 당연히 내후년까지라도 여기서 한두 군데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둘이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라 사활을 걸고 지금 이 AI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이것을 반응해 줄 수 있는 그 소위 GPU 업체들은 오히려 여러 개가 점점 늘 수 있는데 네. 자체 칩도 있어서 지금 메모리를 대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전 세계 3개밖에 없고 이제 중국 업체들인데 중국 업체들은 지금 수율이 안 나와서 지금 HBM3E도 안 되고 3를 지금 만드는데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에 말한 우리나라 2개, 미국 요 3개 회사가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선점해가는 이 기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 자체가 3년, 5년의 장기 계약으로 소위 그 포지셔닝이 그러니까 완전 을에서 슈퍼을로 바뀐 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부터 벌써 우려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1분기 실적 시즌이 스타트된 거라고 우리는 보통 보잖아요. 이제 SK하이닉스도 나올 텐데 실적 포인트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섹터 이런 부분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사이 사실 어제가 이제 극명했는데 그 네. 엄청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거의 물렸죠, 사실은. 뭐 이제 그 정도로 그만큼 이번 전쟁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행히 이제 그것이 소강 상태로 간 상태에서 이번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확실히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번 결국은 유가와 관련된 수혜 피해에 관련된 향후 전망들에 대한 얘기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꼭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존 주도주들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시고 오늘 이제 당장 벌써 이제 거의 그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지만 건설주 올라가는 것은 결국은 전후 복구 수혜 뭐 이런 것들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좀 너무 앞서간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이 흐름에서 기존 주도주죠. 우리가 1, 2월 달에 봤던 주도 업종들 뭐 반도체 뭐 방산, 기계 뭐 이런 쪽, 뭐 그다음에 증권주까지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요 시기를 거치고 향후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느냐를 보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희망하는 대로 정말로 이번에 마무리가 잘 되고 난다면 이번 전쟁이 오히려 기존 주도주들이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꼭 체크해보는 실적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쟁 이슈에 실적 시즌이 함께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 굉장히 민감한 이유, 이게 각 기업들의 실적에 얼마만큼 좀 타격을 줬는지 이런 거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관전 포인트를 삼으시고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이 있었고 오늘 그 전쟁 약간 좀 긴장과 완화된 흐름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 좀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